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입사지원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맡은 정지선 강사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구직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만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입사지원서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부터 여러분들의 학력, 이력들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써야지 효과적으로 취업에서 여러분들을 돋보일 수 있을지 오늘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력서 작성법부터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입사지원서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지원서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지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소재를 발굴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력서.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사항이나 활동사항을 모두 다 작성하면 될까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해당 업무, 그 업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증명하실 수 있도록 서류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채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와 자소서, 그리고 인적성과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회사의 채용 시스템에 따라서는 인적성이 없거나 또 인적성도 온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시는 부분이 바로 이 이력서 파트입니다. 자, 이력서와 자소서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력서를 정량적인 평가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쓰실 때도 이렇게 학점이나 어학, 자격증, 봉사활동 등 여러분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좀 지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이력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정성적인 평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은 항목의 의도에 따라 회사의 평가 지표에 따라서 또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력서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이력서 작성 전략의 가장 기본은 직무기술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 JD, Job Description이라는 표현들이 채용 공고마다 나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상세하게 직무기술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대기업 채용 같은 경우는 간결하게 경영기획, 연구개발 이렇게 단어로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꼼꼼히 파악하고 이 직무기술서랑 매칭되는 경험이나 활동들을 이력서에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력서 앞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직무 적합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직무 자체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이력서를 쓰기에 앞서 직무에 대해서 꼭 먼저 조사를 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무를 잘못 알고 여러분들이 이 이력에 맞는 활동들을 정확하게 뽑아내지 못하는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무 관련된 경험들도 여러분들의 활동 중에 이런 프로젝트나 사회활동, 인턴,
아르바이트 등 좀 직무에 관련된 실무 경험, 학교에서 연계된 현장 실습을 해봤어요. 제가 학부연구생으로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무랑 정말 유사한 업무들을 해본 게 있다면 이 부분을 항상 1순위로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공에서 들었던 이론 수업들, 또 프로젝트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학교는 아니지만 외부 교육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실제 활동 중에 직무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해봤다면 그런 것들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렇게 설계 쪽으로 가고 싶다면 자작 자동차 설계, 이런 식의 실제 설계를 해봤던 동아리 활동을 쓰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저는 직무 관련된 활동은 아니지만 이 활동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 라면 이런 부분도 쓰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최우선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경험이나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많은 대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무와 상관없이 우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해외 경험이나 외국어 실력이 좋다면 그 부분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력서를 쓰고 나서 학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써서 내서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이 이력서는 여러분 결국 면접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서에 썼던 내용들로 면접에서 물어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가?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입을 하시거나 중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가 그만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 공백으로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 이것을 면접으로 갔을 때 공격을 받을 만한 소재가 되지 않는지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류 내용은 없는가? 네, 여러분 실제 오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력서의 오타, 특히 토익 점수 같은 경우 2023년에 취득을 했다라고 작성하신 분도 봤습니다. 면접에서 이 부분을 체크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시죠. 문제가 되는 건 실제 본인이 작성해서 오류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미숙지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탈자 여러 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오류 없이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증빙 자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사항을 작성을 하셨는데 이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용 공고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증빙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증빙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증빙으로 나오는 날짜와 여러분들이 입력한 날짜가 다르다. 이 부분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오류로 체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나 내용들을 적으실 때는 증빙 필수인 경우 증빙 자료 중심으로 기간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력서 이렇게 작성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저 취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하소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 열심히 살아왔지만 막상 이렇게 적으려고 보면 제 이력이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들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꼼꼼하게 경험 정리를 해보면 좋은 소재들이 많이 발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 경험 정리를 하지 않고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경험 정리를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4학년 2학기 구직 활동을 하는 시점에서 급하게 입사 지원서를 내다 보니까 그러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경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제로 이렇게 좀 촉박하게 내시면서 좀 소재들이 좀 누락된다거나 오류가 생긴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험 정리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거지 실제로 디테일하게 이력을 모두 다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도 특히 입사 지원서를 직접 작성하는 그 시점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면접을 대비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까지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을 말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이력을, 활동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 구직 활동에서도 서류를 내는 시점에서만 어느 정도로 정리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키워드부터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키워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동사항, 이력사항에 키워드로 동일하게 가져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기억이 최신순이 더 잘 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막 정리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쓸 게 없어요 하시기보다는 가능하시면 역순으로 최근 이력부터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정리하실 때는 학기별로, 시기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특히나 활동들 여러분들이 더 많은 키워드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좀 구분을 세분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공, 자격증, 공모전, 동아리, 아르바이트 등등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활동 자체는 조금 더 쪼개서 각각의 활동들별로 키워드를 작성해 주세요. 제가 매장 아르바이트 단 2개월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쓸모없는 이력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경험 정리를 하실 때는 모든 키워드를 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찮아 보이는 이런 키워드들이 나중에는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 부회장, 학회에서 3일 동안 행사 참여, 그리고 제가 과목들 이수한 것들 이렇게 키워드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부 스토리를 작성합니다. 세부 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자소서를 쓰실 때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활동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이럴 때 한 번 더 작성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S, T, A, R, 스타 기법으로 상황과 역할, 행동과 결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저는 무슨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좀 세분화해서 구분해 봤습니다. 자, 활동들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도 있었지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업도 전공부터 복수 전공, 교양, 팀 프로젝트, 실습 등으로 구분을 해봤고요. 교내 활동과 교회 활동, 기타 활동들로 활동을 좀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동들별로, 키워드별로 내가 했던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간결한 키워드라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을 정리하는 부분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들은 많을 수 있겠지만 직무를 조사하시고 이 직무기술서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경험들을 통해 뽑아내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쓸만한 소재들을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력서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문서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